바로 해볼까요, 형님? 가보시죠. 가볼까요, 형님? 가보자고. 가보자고. 드라마는 끝까지 다 못 봤지만 가보자고. 가보자는 거야. 민첩성으로 때우자 이거지. 어떻게든 될 거야. 젠장.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모르겠다 이 말이야.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이런 거 하던데? 어우 소름 돋아. 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오늘은 또 오랜만인가요? 요즘 들어서 부쩍 왜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다루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다른 드라마학 개론 조별과제로 찾아왔습니다. The Last of Us, 좀 이따 또 질리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정말로 유명한 비디오 게임을 원작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사 드라마이고요. 그 원작 비디오 게임 1편이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거의 비디오 게임 역사에 남을 그런 게임으로 지금 완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었잖아요. 근데 또 그 속편인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예컨대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처럼 팬덤 사이에 어떤 균열을 촉발시키고 또 굉장히 큰 PC 논쟁에 불을 지핀 그런 작품으로서 굉장히 또 작품 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 비디오 게임의 리메이크 실사와 드라마 The Last of Us 시즌 1과 시즌 2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공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해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게스트분들이 오시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유명한 겁쟁이, 굉장히 유명한 쫄보로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포 비디오 게임을 제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저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비디오 게임 그 1편 초반만 하고 너무 무서워서 나 이거 안 해 하면서 접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작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스토리 빼고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그래도 좀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 오늘 오셔야 좀 여러가지 비교도 가능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리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그 비디오 게임 경험이 있다고 들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의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표표입니다. 박수 친 거예요? 네. 클리커식으로 박수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표표님 또 복정동에서 오셨는데요. 두 번째 게스트죠. 어디 갔죠? 자, 두 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갔죠? 아무래도 지각인 모양입니다. 살아있는 클리커 그분께서 네. 이렇게 지각을 하셔도 되는 건지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배님들께서 기다리시는데 감히 이 자리에 지각을 한다? 귀하신 분들께서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이렇게 간사하게 또 이렇게 늦는 모습, 상당히 성실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 감사와 간사 네. 뭐 이런 라임도 맞추신 것 같고. 네네. 혹시 오늘 표표님 비난의 준비를 좀 하고 오셨나요? 지금 풀충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비난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저는 보조 배터리까지 써서 바닥을 볼 때까지 아주 퍼부을 생각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좀 조롱 에너지가 왜 가득 차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분이 사실 지각에 있어서 가장 비난이 심한 분.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허허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이렇게 비난을 하셨던 분이라서 눈을 번뜩이면서 그렇게 카르마를 쌓아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늦었을 때는
똑같이 되갚아줘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또 우리 그 라스트 오브 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주요 키워드가 또 복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가진 작품 아닌가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죠. 뭐죠? 막을 수 없다. 아, 언스토퍼블. 어쩔 수 없다. 인간 문화의 산실이다.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다. 네, 또 클리커처럼 열심히 뛰어오고 계시겠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사실 지펴진 불은 끌 수가 없다. 사실 그 녹음 시작 전에 카톡으로 이제 우리의 지각쟁이 재원 씨께서 아 죄송하다 좀 늦을 것 같다 뛰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과연 그분이 뛰어올까? 절대 안 뛰어온다고 네. 봐야겠죠. 그래서 좀 이따 이 녹음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재원 씨가 숨을 헐떡이고 계신지 아닌지 저희가 좀 판별해보는 시간. 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헐떡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프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클리커를 믿어선 안 됩니다. 연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연기는 이제 초등학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먼저 가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재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좀 잘못 걸렸다 싶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의 오프닝을 지금 이 지각 조롱으로 거의 다 뽑아 먹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또 이제 쉴 수 있는 날이라서 대선 날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런 날에 잘못 걸렸다? 이거는 아주 퍼 부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본선거 날이죠. 네. 그 날에 이제 선거를 마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전투표 일에 했었는데 뭐 페페님은 투표하셨나요? 아 저는 그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하면은 뭔가 투표하는 느낌이 안 난다. 그래서 본투표일에 아침에 딱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약간 사람들 줄 서 있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투표하는 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사전투표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틀로 분산돼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휴일이 아니잖아요. 본선거일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투표소에 줄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네. 있더라도 좀 빨리 빠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효율성이 좋아서 사전투표일에 했던 건데 또 페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본선거일에 나오셔서 그 투표소의 행렬 이렇게 보면 또 그 맛이 있거든요. 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재원 씨가 여러분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저희 거친 숨소리 이게 저희 진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코스프레로 얼마든지 맞아요. 커버 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우리가 재원 씨 들어오기 전에 예상했던 것들을 지금 다 하고 계셔가지고 다 그리고 계셨나요? 얼마나 숨을 헐떡이셨는지 좀 확인해 필요. 제가 뛰어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연기라고 봐야죠. 금방 숨이 또 고르게 또 이게 쉬시는데요? 뭐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이것도 질려 길게 하면 한 2절 정도만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디펜스를 약간 구상하고 오셨네요. 참 재밌네. 그 듀얼코어로 왔습니다. 이제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는 이제 내비로 눈을 빨리 지름길을 찾고 하나는 이거 무슨 변명을 하지 하고 이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그 대선일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었고. 빨강파랑이요? 네. 네. 아유, 뭐 그런 언급은 이제 하면은 이제 중앙 노랑은 또 슬프겠어요. 네, 모두 언급해 주세요. 이왕 하실 거면. 빨주노초 파란보. 네. 참 피시하네요. 빨주노초 파란보. 네. 그리고 하필 또 지금 우리가 오늘 할 방송의 작품이 또 이제 그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요? 그 PC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또 안 그래도 좀 앞에 얘기를 했어요. 뭐 훌륭한 작품이고 적당한 정치적 올바름 좋지만 거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처럼 팬덤을 분열시킨 작품이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걸 분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또 소수 정당이 이렇게 출마하게 됐네요. 네. 제 옆에가 이제 소수 정당이고요. 제가 또 이제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하셨어요? 어떤 걸요? 그 게임 해봤어요? 2요? 네. 2는 사실 그러니까 다 이런 애들이라니까 다. 2 안 하셨어요? 왜 다 안 하고 욕한다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너무 제가 알게 돼 버려가지고 스토리를. 네, 그거 하등 쓸데없어. 하등 그냥 도입 부분의 삐끼 역할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 난 진짜 저는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저 어차피 이번 주 근황 없거든요. 혹시 표표님 근황 있으세요? 저 자그마한 거 있어요. 그럼 일단 표표님 먼저. 자, 어떻게 이거 다음에
아니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할까요? 뭐 게임에 대한 얘기 좀 살짝 하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합시다. 네. 네. 그러고 이제 페페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그럼 어쩌다 보니까 근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빨리 내놓으세요. 갈 길이 9만리예요. 재원 씨 본인이 늦어놓고 갈등이 9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참고로 될 이 자식 이거 그 가쁜 숨 지금 없어진 거 아시죠? 저는요 사실 이제 최근에 새로운 분야를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회복지 분야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그 마라님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장례지도사.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께 이제 그때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잘할 것 같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뜻깊은 일들을. 네,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되었는데. 아니 소명을 갖고 한다고 하세요. 명석을 깔아줬는데 이걸 거둬쳐버리니 할 말이 없구만. 그냥 소명을 걸고 한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 배우다 보니까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즐거움, 남을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 학습, 약간 연구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학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근 근황은요, 그걸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막 1학기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사회 심리학 쪽인가요? 인구 심리학, 뭐 약간 복지 심리학, 약간 이런.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문화학적 특징이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야만 드립다 판다기보다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다 섭렵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할 수가 없는 분야. 그럼 사실 제가 진짜 전혀 그쪽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방금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교육 다 학문적인. 다 학문적인. 네.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복지가 너무 강해져도 약간 이제 산업의 저해가 되고 산업만 너무 강해져도 복지가 저해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약간 사각지대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걸 알아야 또 그 산업적인 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서로가 상호 보완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모르던 시각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넘어서 제가 사실 이걸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권유해 준 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이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속았습니다. 폭삭. 왜 그러냐면요. 지역 사기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아들 새 학기만 하면 된다. 3학기.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뭐 9.5시간 정도만 하면 돼. 일주일에 9.5. 네, 근데 제가 속았던 게 뭐냐면 근데 시간이 좀 구체적일수록 영상 감상 시간만 9시간 반이고요. 또 체득하는 시간이 있구나. 아니에요. 과제가 있고요. 토론도 있고요. 퀴즈도 있고요. 중간고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완전 대학 생활이네? 정확하게 대학의 그 난이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는 대학교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원래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 어머님 편이신 거예요? 편은 어머님을 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안 배우려는 아들을 약간 교육의 길로 가게 하려는 학습의 길로 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들을 또 그런 학습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 근데 폭삭 속아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이를 악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한 학기 보내보니까요. 제가 이제 온몸에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보람 차시죠? 그래도 화목하시죠? 그렇게 옆 사람의 고충을 그렇게 아니 저희 왜 화목하냐고 물어보면 응원한 겁니다. 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롱의 맛을 들이셨어요? 이 자식 봐라. 왜요? 지도 아까 얘 늦었을 때 뒤에서
업로드 되면 한번 보세요. 저도 다 예상은 됩니다. 네. 이제 얼마나 돌렸을지 다 이제 거기서 거기에요. 죄송한데 레퍼토리가 비슷해. 피자도 돌리듯이 한 손가락으로 너무 열심히 돌리셨거든요. 헬리콥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각을 기다릴 수도 있어. 잘 만났다. 오늘 재원이 지각한다고? 너 다 뒤졌다 오늘. 입맛이 싹 도네. 군침이 아주.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사회복지 공부 또 네. 이렇게 하시면서 뭐 힘은 그만큼 되시겠지만 저희가 진짜 조롱이 아니었고 보람이 차실 것 같다. 이런 네. 또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세 학기 총 3학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한 학기 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립니다. 그럼 내년 그 딱 1년 이맘때쯤까지 또 계속 하셔야. 네, 정확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실전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시간을 제가 채워야 된다. 800시간이요? 네, 봉사 분명히 그 호객행위 그 아니 표현이 좀 죄송한데 삐끼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는 9.5시간? 이거 괜찮은데?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몇 시간이라고요? 10배 매직. 근데 이제 총 800시간의 봉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다음 1년 뒤에 네 그래서 네 뭐 열심히 해야죠. 어머님이 큰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셨네요. 근데 제가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네. 온라인 강의가 생각보다 되게 튼실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생각보다 튼실하다라는 말씀은 조롱온 원래 조금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라는 건 이제 저 같은 올드 스쿨의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항상 표표님의 그 처음 톤 그 말함 톤 있잖아요. 그때 이 머리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보통 시간이 그 딱 자세 잡거든요. 비나노 네노. 너무 좋습니다. 네. 뭐 대답해 보시죠. 또 우리 그 트리플 듀오 이 팀을 보는 그 재미가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올드 스쿨이 느끼기에는 사실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친근하진 않아요. 왜냐면 대학교 때까지도 항상 가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거였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 셋 다 30대 중반 아저씨예요. 저희 그렇게 그런 화상 회의, 화상 수업 이런 거 그렇게 딱 와닿지 않아요. 화상 수업은 사람 냄새가 안 나. 약간 그런 느낌이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재가 또 굉장히 튼실하고 또 강의도 너무 잘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귀에 쏙쏙 박히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경영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또 9.5시간만 하면 된다고? 이거 다단계인가요? 나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 바이러스 같다고 봅니다. 이게 공부 바이러스는 널리 퍼져도 유익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번에 사회복지학 끝난 다음에 저는 경영학도 사실은 한번 수료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영학 근데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30, 40 때 좀 진짜 나도 어렸을 때 좀 배워둘 걸 하는 게 좀 경영학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9.5시간만 하면 되는 객불 교육. 심사숙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시면은 제가 바로 소개 가능하고요. 네네. 혹시 참고로 뭐 소개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소개를 잘 들어가면요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이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윈윈이 되도록. 네. 잠깐만. 순간 재원 씨 동공에서 영혼이 싹 이렇게 그리고 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서클 굉장히 내려왔거든요. 거의 지금 동충하초 바이러스. 거의 지금 새로운 분야 도전? 지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어떤 틈이 생길 때 한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계속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만학도 얘기를 배우고 싶은 거 없나요? 저는 부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재원 씨는 요즘에 새로운 근황 같은 거 없어요? 근황을 일단은
사실은 좀 밀리긴 했는데 네. 다 이제 좀 이제 그걸 알죠. 원래 근황도 좀 핫하고 야 이거 방송에 가면 재밌겠다 하고 항상 뭐 우리 페페님도 항상 오실 때 한 2시간씩 오시면서 그 멘트 연습하잖아요. 이때 이 드립 치면 재밌겠다. 이게 사실 다 이제 휘발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어차피 게임 원작이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플레이 엑스포라는 이제 게임 박람회를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어떤 좀 탑 게임 3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네. 아니 그 사실 미래를 좀 보고 왔어요. 미래요? 이게 좀 저가 이제 그 뭐야 기획자 컨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쪽, 영화 쪽, 영상 컨텐츠 업자 종사자로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야 돈이 다 글로 쏠리는 것 같더라고. 게임 쪽으로 요새 장난 아니더라고. 아니 고등학생이 만든 게임도 체험해보고 뭐 실제로 좀 여러 뭐 레트로 게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최근에 이제 릴리즈되는 그 시연회를 하더라고요. 그 엑스포에서 그거랑 또 이제 뭐 아케이드 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어떤 그 뭐야 이 펀칭머신 같은 걸 난 이제 알았는데 아케이드 게임이 그냥 오락실 그 오락 기계로 하는 게임을 아케이드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가스총이랑 가스총을 연결해서 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격 게임이 있어요. 네. 아 약간 체험형 게임 같은 거. 1,000,000원이래요. 아 게임기가? 그러니까 이제 오락실에 파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치. 체험을 하는 건데, 야, 그거 너무 재밌는 거야. 타격감도 장난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해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인생 게임이 뭔지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아니 그럼 뭐 재원 씨 먼저 해주신다면? 저는 공교롭게도 탑 3가 그거 그 뭐야 데드 스페이스 2, 네. 그 다음에 레드 데드 리뎀션 2, 그 다음에 라스트 오브 어스 2예요. 네. 그 속편을 좋아하시는 경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속편을 좋아하는 본인의 경향성 때문에 약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래요? 지금 근데 이게 뭐야 맛없어. 보통의 비난도 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아니 표현님 왜 찌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도 그러니까 맛있게 맞는 탱커의 역할도 어느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이제 데뷔하고 맞는데 지금 다짜고짜 이 편만 좋아하나 막 이러면서 무지성을 딱 갈겨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태극권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당신이 받아봐 그러면.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보통의 이제 속편들이 갖는 포지션이 아무래도 전편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용 설명, 세계관 설정, 시스템 어떤 습득 이런 것들을 다 1편을 통해서 관객 혹은 게이머들에게 해놓은 상태로 이제 보통은 속편들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비디오 게임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속편들이 보통 좀 더 고퀄리티를 담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별개로 좀 보는 편입니다. 네, 이건 좀 우연에 가까워요, 사실. 모범된 감상자네요. 네. 그러니까 투라서 무조건 좋아하고 즐긴 게 아니라 네네네. 내가 좋아한 것들을 모아보니 어쩌다가 다 투네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또 그리고 그 전 버전이랑 조금 항상 달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데드 스페이스 1은 완전 공포 쪽인데 2는 액션성이 가미돼서 사실 코어 팬들 이탈한 팬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데드 스페이스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꽤 많은 욕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좀 동선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동선 시퀀스가 좀 잘 계산돼 있으면 일단은 이 희뇨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표정 왜 그래요? 희뇨요? 지린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희뇨.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합이 안 맞네요. 태극권이. 네. 개웃기네. 이게 태클이 맛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백태클이 들어오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 뇨라고 해가지고 대충 그거겠거니 했는데 살벌하네요. 하여튼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여서 일단은 레드 데드 리뎀션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2도 진짜 그러니까 공통점은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 2랑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하면서 울었습니다. 네, 진짜 감정이입 너무 하면서 저는 이 두 작품은
영화보다 좀 영화를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두 작품이고 데드 스페이스는 약간 진짜 오락성으로 호러 그러니까 취향적으로 되게 재밌게 했고 네. 뭐 페페님은 좀 즐기신 게임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엘더 스크롤 5 그 스카이림. 네네. 아 너무 재밌게 했고요. 근데 확실히 디아블로도 좋아하시고 전반적으로 RPG 게임을 취향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생 갈아넣는 것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근데 그 제 게임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또 갈아넣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근데 끝장을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딩 한번 톡 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막 더 딥하게 파진 않고. 네, 다회차를 하고나 다른 캐릭터를 맛보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한번 저는 그러니까 사실 독특한 세계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경험이 좋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레드 데드 리뎀션은 사실 플레이를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제가 그걸 한 100시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깨는 게 아니라 그 서부 세계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거기서 낚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쟁이들은 어쩔 수 없어. 그 세계관에 매료되는 그 약간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쪽 세계와는 다른 약간 완전 다른 세계의 룰, 인간관계, 그 약간 세상에서 약간 화폐도 다른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되게 잘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 뭐죠? 그 공포 영화인데 메트로 리덕스? 네, 메트로 리덕스. 게임도 있고. 네. 그것도 다 했어요.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세계관도 재밌는 게 지하철, 그러니까 핵전쟁으로 위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지하도에 이제 살게 되는데 화폐가 막 총알로 하고. 네, 맞아요. 화폐가 총알이에요. 이런 이제 설정들이 되게 너무 재밌어. 저는 그거 사실 책까지 읽었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 책이 원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책이 있고 게임이 있고 이제 그게 드라마화 된 거구나. 드라마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네. 드라마 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은 사실 오래된 떡밥입니다. 맞아요. 5년 됐어요. 맞아요. 아직 나온 건 아니구나. 근데 이제 게임이 워낙 전설적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 표현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었죠. 무슨 아트로뇽인가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무슨 뇽이었는데? 뇽? 그게 뭐 러시아 게임이어가지고 소련 그런 느낌이구나. 동구권 느낌. 네네. 근데 그러면 한 번씩밖에 안 해보셨구나. 저는 아이러니하게 최다 플레이 게임이 라스트 오브 어스 2입니다. 최다? 네. 그러니까 제일 오래 하신 게임? 아니요. 최다. 그러니까 N회차. 다회차 했다고? 저 그거 7번 했어요. 우리 상현 씨가 생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게임을. 그렇죠. 출시 제가 그렇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되게 웃긴 그때가 이제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상현 씨한테. 상현 씨. 이거 지금 개망했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격 덤핑 될 거다. 지금 악성 재고 엄청난다. 그러니까 중고를 사서 줘라 나한테. 근데 이제 또 새 거를 7만 원을. 뭐게 가격 공개까지. 그냥 이제 기분이 또 좋잖아요. 또 새 거 받으면.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추락을 하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이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그 한간의 욕을 다 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정점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고점 주식을 줬는데 한 명에게 한해서는 저점이었다. 그 상황이 이런 게 반대 아니야? 다 저점인데 혼자 고점이었던 거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는 고점이었는데 맞아요. 개인에게 한해서는 이제 이재원 씨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저점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왜 못 알아듣는지 참 재밌네요. 오늘 두 분 거의 엘리와 에비 같네요. 대척점이네요. 저는 사실 게임 뭐 두 분만큼 많이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지금 발더스 게이트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으면서 완전 거짓말. 와 여기서 빠져나가 진창이야 진짜. 겜돌이 인생. 아유 진짜 네가 아마 나보다 훨씬 많이 할 걸? 저 게임 별로 안 해요. 나 뭐 했지? 진짜. 순식간에 피떡 됐어. 저 빨피 됐어요. 저 뭐 최근에 발더스 게이트 말씀해주신 대로 3 굉장히 많이 했고 100몇 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진짜 어이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보지 못했다고. 나는 엘더 스크롤도 못 해봤고 나는 라스트 오브 어스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럼 공포라서 안 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좀 진짜 짜증났었어요. 왜 내가 네가 짜증? 아니 라스트 오브 어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을 제가 상현 씨 때문에 하게 됐어요. 1편. 되게 웃긴 게 1편을 군대 가기 전이었죠?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와서 해봐라.
나는 그게 되게 어떤 좀 좋은 의미인 줄 알았지. 좋은 의미였어. 좋은 의미도 있겠지. 호의. 근데 무서워서 나 하는 거 보려고 했던 거였지. 결국에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와 진짜 악질이네요. 그때가 제가 기억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의 황혼기였어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3를 갖고 있었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나름 시도를 했습니다. 저 시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습니다. 딸이 죽고 엉엉 울고 이제 내가 이거 다 얘 책임지고 데려가야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깐만요. 극초반부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걸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초반만 하고 군대 갔다가 이 사람 집에 다시 간 거야. 설마 그대로 내 플레이가 마지막 저장이야.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싶긴 한데 내가 하긴 싫고 그렇죠. 재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플스 3였어가지고 3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좀 기대한 게 있었어요. 드라마는 어쨌든 직접 하는 게임보다는 덜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과거에 플레이했을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겠구나. 1화에 끝났 1화잖아. 20분 안에 끝날 거 같아. 보니까 1화 시즌 1에 1화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의 1화의 절반도 안 갔을 맞아요. 것 그래서 같아요. 갈 길이 구만리였구나. 왜냐면 저는 미리 스포일러 드리지만 테스가 죽기 전에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테스에 뭐가 무서운 게 있냐고. 아니 그 장벽 처음에 넘어가잖아. 엘리라는 소녀 소개받고 얘를 옮기면 된대. 심지어 그때 좀비 나오기 전 아니에요? 아니야. 좀비를 처음 만나서 암살하는 이제 그 몰래 지나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지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드라마를 다룸에 있어서 이 두 분이 꼭 나오셔야 된다. 저는 게임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도 이번 거 끝까지 다 보셨네요? 아니 드라마는 다 봤죠. 드라마 안 무섭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 보면서 원작에서의 그 공포감을 거의 극초반부에만 표현하고 전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인간 군상에 좀 초점을. 그러니까 원작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드라마 보면서 덜 무서워 좋다. 마일드한 이 맛. 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발더스 게이트도 좋아하고요. 뭐 그 외에는 좀 단순한 게임들, 좀 캐주얼한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제가 전에 놀러 갔을 때 타이탄폴을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타이탄폴도 재밌게 했고 저 콜 오브 듀티 옛날에 모던 워페어 이런 거 너무 명작으로 재밌게 했고 또 캐주얼한 거 마리오 이런 것도 또 즐겨 하고. 그러면은 공포 게임 못 하시면 하프라이프도 안 하셨겠네. 한 번도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뭐 안 되잖아. 이거 뭐죠? 이걸로 유명한 뭔가 밈이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게임 무서운 거 잘 못해가지고 두 분에 비해서 게임 내공이 상당히 낮다. 진짜 그건 아니고 그냥 공포를 안 하신다. 맞아요. 저는 위쳐 하면서도 늑대 인간 잡으러 들어갈 때 동굴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반이잖아요. 아니야. 초반이 아니라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저 그럴 때마다 무서워서 잘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아이고 좀 초를 치네. 하지만 제가 드라마는 끝까지 다 봤다는 거. 혹시 오늘 드라마를 끝까지 다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없겠죠?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저 이실 짓고 하자면 녹음 30분 전에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대단한데요? 따끈따끈합니다. 진짜로. 표표님도 뭐 당연히 다 보셨겠죠? 저는 이실 짓고 하자면 그 중간고사가 끝난 게 어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봤는데 오늘 이제 열심히 보면서 또 운전하면서까지 또 틀면서 왔거든요. 그것도 위험한 얘기 하시네. 라디오 운전할 땐 운전만 라디오 하세요. 아니야? 라디오 드라마? 영어 원문.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면서 왔는데 그 시즌 2의 중반 정도까지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얘기를 알아요? 대충은 알죠. 게임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 리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왜냐면은 솔직히 드라마가 쉣더 퍽인 거는 그대로 게임을 옮겨왔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이거 왜 보지? 싶은 게 있지. 왜냐면 똑같으니까. 게임이 좀 더 상위 호환인가요? 저는 게임이 이럴 바엔 게임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 편이지, 솔직히. 대신 연기 보는 맛은 좋다.
네, 엘리 기가 막히더라고. 배우들은 좋다. 엘리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왔고 그 브레이크 이거 뭐죠? 뭔가 느꼈어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제 외모로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귀여웠고요. 네. 그리고 이쁠 필요가 없는 캐릭터라고 봐요. 왜냐면 포스트 아포칼립스여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연기를 거의 제스처를 너무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저는 진짜 엘리 연기는 감탄하면서 봤어요. 솔직히. 벨라 램지도 매력 있는 이제 또 외모의 소유자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미적인 어떤 전형성을 가진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칠 때 진짜 한 컷은 되게 예쁘게 나오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왜 갑자기 하복 에피소드가 떠오르는지. 회복. 가끔 이렇게 멀리서 객관적으로 잡아주십시오 저희 둘을. 회복. 네, 저희 이만 오늘 드라마 이야기로. 근데 우리 댓글 안 읽어요? 댓글. 저희 댓글 하나 읽으면 되는데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표표님 연기 웃겨버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리액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이야기로. 감사합니다도 연기 톤으로 해줘야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일단 저희가 다루는데요. 시즌 1은 2년 전인 2023년에 이미 북미 지역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당시 한국에서 공개될 채널이 없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HBO 맥스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북미에서도 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보신 분들은 다 이제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들 보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근데 내가 알거든. 우리 업계 쪽에서도 겉으로는 다 우린 산업인이니까 그 정품 써야지 이러면서 뒤로는 다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디까지 내려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철저히 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 미안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변 영화인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금묵자흑이거든요. 이게 물들어요. 조심하세요, 표표님. 네. 어쨌든 2025년에 시즌2가 런칭이 되면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시즌2까지 즐겨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예전에 그 정말 유명했던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왕좌의 게임이라고. 약간 논란이 있지만 명작이 보고 싶을 때 못 봤었잖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저는 안 봤는데요, 아예. 그래요? 저도 못 봤어요.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니 근데 왕좌의 게임은 이전에 합법적인 채널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그 드리프트라고 하나요? 갑자기 아까 이렇게 끽 멈춤을. 또 하나의 급제동이. 네. 그래서 저 왕좌의 게임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합법적인 채널이 있었다니까 한국에서도. 정말요? 있었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 사람 뭐야? 더 수상하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HBO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 그때 없었지. 막 찾아봤었는데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그 HBO 그 맥스가 전체 에피소드가 다 올라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더 펭귄이라는 작품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공개됐었는데 다룬 바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과 시즌 2를 좀 합본팩으로 국내에서는 첫 공개되는 두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나도 좀 우려점은 쿠팡이 어쨌든 HBO를 이렇게 좀 연계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O 맥스가 아니잖아 자체가. 그쵸. 그래서 저는 자막이 좀 늦게 나올 줄 알고 원래 그렇게 연계하는 거나 한
좀 예전에는 좀 늦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이 6월 릴리즈가 처음이면은 자막 작업을 뭐 하느라고 이게 조금 늦게 나왔던 때가 있었던데. 그러니까 좀 딜리버리에 있어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거의 동시 공개여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자막이 한글 자막으로 바뀌면서 원래 본 그 영어에서 표현하는 의미랑 완전 다른 의미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의역을 넘어선 오역? 네, 오역에 가까운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 급하게 했나? 네, 자막 퀄리티가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시즌 1과 시즌 2를 합본팩으로 다뤄보게 되었는데 저는 또 비디오 게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끝까지 플레이를 못 해봤지만 또 두 분은 어쨌든 비디오 게임의 열혈 유저셨으니까 좀 이 드라마 시즌 1, 2 합본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해주시면 어떨까. 뭐 페페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근데 지금까지 본 거 그러니까 완전 시즌 2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정확히 몇 화까지 보셨나요? 저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돌려놓고 그냥 왔었기 때문에. 어디야 마지막? 시애틀은 갔죠. 네. 네. 가기 전에 시즌 1 딱 끝나고 그게 이제 오늘 아침이었고요. 아침에 이제 불이 나게 열심히 돌려보면서. 그럼 왔고요. 오늘 시즌 2를 보신 거네요? 맞아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즌 1 보고 왔어요? 네? 시즌 1도 봤어요? 네. 최근에? 방송하려고? 네. 대단하네. 그 얘기구나. 그 시즌 1 처음부터 봤지. 그냥 2부터 하시지. 아니 1을 봐야 또 내용이 좀 이어지지. 아니 1은 플레이해보지 않았어요? 했죠. 그러니까 뭐하러 게임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지 아닌지도 난 모르니까. 그렇지. 그 원작의 팬들을 많이 의식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노력이 있었다. 근데 그 노력들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좋게 와닿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 이제 복합적으로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긴 있었다. 약간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막 실망스럽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좋으셨던? 중중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중호는 뭐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채원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1편은 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의 희망편이었다면 2편은 절망편이라고 딱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일단은 그 감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게임이 전 더 납답하고요. 왜냐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1편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편도 아수라판이긴 한데 어쨌든 조엘과 엘리의 관계가 조금 희망에 조금 이제 중점을 뒀다면은, 그렇죠. 이제 2편은 완전히 이제 그 밑바닥을 찍는, 지옥을 찍는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옥이 더 끌렸다. 네. 시즌 2가 지옥이 진짜 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1편도 다들 좋다고 했는데 저는 쏘쏘였습니다. 솔직히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1편과 2편 둘 다 많이 나온 스토리예요. 솔직히. 근데 1편은 굉장히 지금 이제 붐업받고 있고 2편은 붐따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1편이 별로였고 2편이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원 씨가 제 생각엔 삶에서 좀 교훈을 얻는 데서 얻는 쾌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청개구리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 대화도 청개구리였어. 다름을 위한 다름이네요. 이때만큼은 힙스터가 되고 싶다. 이때만큼은 소수자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게임 플레이에 시간도 엄청 많이 들였는데 결국에는 안 좋은 결말을 암시하는 마지막을 보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약간 라오어 1은 긍정적으로 끝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2에서는 안 좋은 결말을 암시하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보셔서 지금 그러는데 안 좋은 결말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결말로 가요. 그러니까 시즌 2의 마지막 화를 보시면 결말 자체가 약간 클리프행어처럼 끝나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좀 비극으로 치닫는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페프님 말이 맞아요. 암시죠. 왜냐면은 사실은 시즌 3가 나온다는데 이 게임 2 구조가 이 시즌 2, 3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이 되는 라스트 오브 어스 2를 시즌 2와 3로 쪼개는 구상인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정확히 게임에서도 쪼개질 수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저 죄송합니다. 저 아예 게임 2의 그 결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게임 2 결말을 몰라가지고. 그거 얘기해도 돼요?
게임 2 결말요? 네. 뭐 얘기해도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저는 게임 안 해봤지만 게임 1의 결말도 알고 드라마를 사실 시작한 거라서 어차피 저희 방송 스포일러 방송이고 저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시즌 2는 조금 지루하다? 아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지루했어. 지루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지루했어. 그리고 나도 지금 말하는 거 다 게임 얘기일걸? 3지루.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재원이 토크는 지금 합본팩이야. 게임 드라마 시즌 1, 2, 라워 1, 2. 나는 게임판이야. 나 혼자 게임학개론이야. 근데 재원 씨의 인상 비평을 듣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게임이라는 완성된 매체가 있는데 실사화를 영화든 드라마로 하면 다 그럼 저평가 받아야 되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지금 방금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나마 좀 비디오 게임 원작으로 잘된 흥행이 잘된 영화들 중에 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든지 슈퍼소닉 시리즈라든지 보면 물론 이제 원작 게임에도 스토리가 있지만 그렇게 막 강한 스토리 서사를 스토리죠. 그러니까 캐주얼한 캐주얼한 네. 서사를 가진 작품들이다 보니까 서사 중심인 영화로 또는 드라마로 옮겨질 때 그런 부분을 좀만 강조해주면 새로운 매력이 나올 수 있겠다 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플레이해보진 않았지만 워낙 원작 게임의 서사가 다른 비디오 게임들에 비해서도 탄탄하고 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영화로 또는 드라마로 옮겨왔을 때 조금 비슷하게 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게임도 비어있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치. 왜냐면은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나 이럴 수 있으니까 비어있는데 너무 알차있거든 사실. 라우어는 게임 자체가 너무 알차있어서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아이러니인 게 그대로 옮긴 거면 사실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안 하고 드라마만 했으면은 너무 좋은 스토리지. 근데 어쩌나 난 게임을 했는데 어쩌나 뭐 어쩌나 아이쿠. 무튼 이제 분절해서 보면 1, 2 저는 둘 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봐요. 내가 만약 그 게임을 안 했다면 드라마. 하지만 내가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야. 사실 방송도 뜨뜻미지근했던 게 참여하기가 보고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편을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이거 그냥 그대로네.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변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그대로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지점이 뭐냐면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관점을 나눠지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관점? 네. 어떤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래시백 가잖아요. 드라마에서 중간중간. 네. 잠깐만요. 2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원에서도 원. 네. 시즌 1에서도 시점이 나눠져. 중간중간마다 에피소드마다 갑자기 어떤 완전 다른 그 세력이나 가족이나 인물의 관점으로 플래시백으로 나눠지면서 내가 이게 이 인물들한테 내가 만약에 라우어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이 사람한테 내가 이입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게임이 정말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한 인물의 관점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이 시대를 보는 표의 관점으로 멀어져 가는 그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물한테 몰입해서 봤지만 갈수록 떨어져 나오면서 그 소격 효과에 의해서 그 세상 자체를 나의 철학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건데 아예 시작부터 한 인물한테 몰입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에피소드를 굳이 나눠가지고 옴니버스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좀 그게 의아한 게 2시간짜리 영화면은 저는 더 좋았겠지만 이게 어쨌든 드라마다 보니까 물리적인 러닝타임이 더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엘리와 조엘 사이에 어떤 처음에는 요즘 유행하는 현관으로 이제 서로 시작을 했다가 서서히 이제 유사부녀 관계로 가는 이 내밀한 감정 묘사, 내밀한 감정 변화를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했다고 봐요. 게임에선 그걸 잘했으니까 게임이 인기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의아한 게 중간중간에 페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과거 회상들이 계속 들어와. 그 과거 회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계관을 좀 더 양감을 더해줄 수도 있고 세계감에 좀 더 다채로운 어떤 덜 지루하게 이런 관점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건 너무 좋았지만 그런 것들 하면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의 어떤 감정 변화가 나는 약간 생각보다 뭉툭하게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나는 되게 세밀하게 되게 감정적으로 묘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에피소드 몇 번 지나가면 이미 약간 좀 친해져 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알아서 친해지고 그리고 물론 사건들이 설명적으로 나열돼 있긴 해. 근데
내가 약간 약간 이해하고 싶을 법하면은 갑자기 다른 인물로 튀어버려. 그리고 그게 과하고 너무 길어.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뭘 하고 있었지가 헷갈릴 때쯤 다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나도 공감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문제여서 나는 그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그냥 이렇게 지워버린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스토리 라인으로만 보면 완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런 구성이 들어갔는데 그게 안 중요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날린 거고, 저도 그 방식에서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봐봐요. 게임은 장점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그 캐릭터가 돼서 플레이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거 2천만 장 팔렸어. 2천만 장 이상 팔렸을 거예요 아마. 게임이. 네, 그러니까 이게 라워 원 스토리는 다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영상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제 재미는 어쨌든 결국엔 연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기서 조금 다른 해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게임이랑 영상의 차이점을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더 좀 안 좋은 방식을 선택했느냐,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다중관점으로 그 컨텐츠를 푸는 방식이 저는 요즘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다름을 위해서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거 관객의 그 컨텐츠 감상하는 방식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관객한테 다양한 인간군상을 감상을 시킨다기보다 그냥 주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다. 네, 그래서 원작에서의 게임에서 보여지던 그런 이제 이해 한번 해볼래?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 존재하니까 너는 받아들여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막 너무 쓸데없이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 에피소드 시즌 1의 세 번째였나? 빌과 프랭크. 네. 거기서 사실 우리가 남녀 간의 역학이라든가 남자의 사생활, 여자의 사생활 이런 걸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 그들의 약간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죠. 아는데 너무 깊은 곳까지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깊은 곳까지 표현하면 우리가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사생활의 범위까지는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업앤다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불 업앤다운? 죄송합니다. 그냥 게이 커플의 애정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냥 애정씬이라고. 애정씬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대사가 있었나? 아니 이거 이불.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에선 그런 연출이 있나? 그거 스킵이야.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그런 부분이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저도 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좀 별로다 싶은 게 있으면 경보가 딱 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게이 커플의 묘사가 별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 길고 딥해.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 이거 그러면 재밌게 표현을 하던가. 근데 나는 아니다 보니까 재미는 있었거든. 그 3화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페페님의 의견에 디테일하게는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소수자들의 삶이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강요라는 표현까지는 저도 좀 거부감이 들지만 그냥 받아들여라고 해도 저는 제 성격상 받아들일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페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한 에피소드를 할애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은 연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편 영화로 나왔으면 영화 잘 만들었네 했겠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유명 IP를 가진 드라마에 무려 중반부 정도도 아니고 3화를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3화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미드든 한드든 드라마를 봄에 있어서 1, 2화에서 후킹이 걸려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3, 4화에서 그러면 응당해줘야 될 전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빌과 프랭크의 이야기를 넣고 싶으면 저는 좀 더 뒤로 좀 더 줄여서 넣었어도 됐다고 봐요. 근데 한창 이제 조엘과 엘리가 둘만 남아서 둘 사이에 어떤 스파크가 막 그러니까 좀 집중해야 될 때. 근데 갑자기 엄한 생판 모르는, 물론 재밌었지만 갑자기 나와서 에피소드 거의 전체를 다 이걸로 하니까. 다 잡아먹으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든 게, 저는 절대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 그 성소수자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랬으면 전 막말로 2도 개욕했겠죠. 하지만 2 최고기 게임. 근데
이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봐봐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소수자가 붙겠어요? 이게 좀 더 적으니까 인원이 적겠죠. 근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 세계관은 너무 많은 거야. 성소수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느낀 건 아닌데 살짝 이거 좀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2에서도 계속 나오고 1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엘리에 관계된 동성애 장면은 오케이거든요. 근데 프랭크는 사실 이게 약간 그냥 진짜 덜 중요하잖아, 엘리 이야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성애자였어도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 사실. 그러니까 그 더 집중할 곳에 또 좀 더 집중했었으면 재미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조엘과 엘리가 약간 곁들임 같이 되는 거야. 삼화 한정. 그치. 그래서 그들한테 감정을 그러니까 관객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지. 제작자 입장에선. 얘네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입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눈으로 세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잖아 이제 그 화 이후에. 2까지만 두 번째 화까지만 그렇게 하고 세 번째부터 갑자기 M1 사람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그들의 이야기를 조엘과 엘리의 이야기보다 훨씬 깊게 다뤄. 맞아. 그리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너무 디테일하게 다뤄버리니까 이거는 도대체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하라는 거지? 라는 이 근데 생각인 그 거죠. 목적도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메이저에 한번 좀 도전? 찐득하게 한번 보여주다 라는 뭐 목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오케이. 근데 비슷한데 후반으로 가면 시즌 1 후반에 엘리의 이제 과거가 나오면서 친구였다가 살짝 연인이 됐는데 바로 이제 서로 죽여야 되는 상황에 빠진 이제 또 동성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과 프랭크에 비해서는 엘리가 좀 더 주역인 건 맞으니까 그 과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이번에는 그래 뭐 이 정도 분량인데 여전히 조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좋아했던 사람이 물려서 내가 얘를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 첫 살인이다라는 걸 전달하는 장면이잖아요. 에피소드잖아. 그러면 그렇죠.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압축을 적어도 한 10분은 더 덜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그 두 소녀 사이의 어떤 감정선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나름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그런 사랑이 있어. 인정해. 그런 사랑 보는 것도 때때로 좋아. 근데 그런 걸 내가 보고 싶었으면 제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작품을 틀면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 동추가초 좀비들 대가리를 깨려고 이거 보는 건데 갑자기 너무 그 장면이 많으니까 있으면 좋지만 너무 길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군상을 보여주는 거 좋지. 근데 다양한 군상이라기보다는 그 군상도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협소해. 그들을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고 그들을 위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실 그들에 해당하지 않는 내 입장으로서는 이걸 볼 이유가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약간 개연성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페페님처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지 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시즌 2에 그 시애틀 들어가서 극장에서 이제 디나가 그 엘리 물린 줄 알고 이제 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이 있는데 봐봐 나 괜찮잖아 한숨 자고 나니까 안 변했지라고 하니까 바로 둘이 갑자기 그거 섹스를 하거든요. 그거 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먼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그 각색 2편의 그 각색 개구리다. 이게 게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봐봐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이후에 이제 2에 이제 지금 1 얘기를 주로 하고 이제 2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2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는 조금 이제 이 말 이후에 하고 그게 개구리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게임에서 세팅은 조엘 죽기 전에 그래요. 둘이 그 대사 되게 좋아요. 뭐 내 키스 몇 점이었어 이런 게 텐트에서 하는데 지금 드라마에서는 게임에서는 이제 조엘 죽기 전에 이제 그 어느 기지 만나가지고 대마 피면서 이제 서로 그 감정을 확인하고 그런 뜨거운 씬이 있고 그 사건이 터지고 조엘이 죽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재미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 복수기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쫓아가잖아. 복수만 남은.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점점 그 서로 사랑했던 디나와의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난 이건 완전 리즈너블하지. 그치. 그리고 맞고. 근데 지금 봐봐. 나는
그 골프공 드립이 많았잖아요. 조엘 골프공 드립. 나이스 샷. 그거 나는 영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더 그 뭐라고 해야 돼? 부관 참시하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니 그 지금 복수에 이제 막 올라온 상태인데 같이 디나랑 가는데 거기서 존나 꽁냥꽁냥하잖아.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옮겨왔다고요. 드라마에서 순서를 바꿨어. 순서를 바꿨어. 왜 그건 너무 중요한 그게 플롯인데? 진짜 개 병신 같았어 나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좀 진짜 의아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화딱지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엘리랑 디나가 더 병신같이 보여요. 이 새끼들 복수 그냥 시애틀 놀러 가나 사람 죽이러 살인기 그냥 복수기가 아니라 살인기 같아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애들처럼 보이는 거야. 물론 이제 라오어 2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2에서 인간은 다 모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라오어 2가 제 인생 작품 같다고 느끼긴 해요. 게임 한정. 그 모순이 잘 보여져서 너무 모순이고 진짜 개 구린 캐릭터고 진짜 이 새끼 완전 모순 덩어리인데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저는 라오어 2 게임 한정 2의 최고의 장점은 감정이입이에요. 그런 노골적인 이제 그 모순점을 드러내는 게 재원 씨는 좋았던 거구나. 그 모순점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사실은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이 그것 자체도 인간이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비어 보이는 게 더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같잖아요. 완벽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봤을 때 다수가 좋아하는 좀 좋은 그림을 그린 느낌이라면 좀 왕도적인 구성이지. 이 편은 씨발 내가 한번 그러니까 닐 드럭만이 이제 게임 힘을 얻은 거야. 이제 파워스톤을 얻었어. 보여줄게. 야,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 하고 끝을 가는 게임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정에 이어서 반을 시도한 것 같긴 해. 정반합에 있어서의 어떤. 근데 나는 그냥 아름다운 걸 보고 싶단 말이야. 아까 나는 맞아. 그것도 공감합니다. 게이 섹스, 레즈비언 섹스 좋아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뭐 나와도 되는데 재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앞에 있었으면. 너무 납득이 가고 사람으로서 공감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갑자기 봐봐 나 안 물렸지 하다가 거기서는 이성애자였어도 남녀 사이였어도 이상한 거야. 갑자기 그냥 섹스를 하거든요. 저 하나 더 말해도 됩니까? 아니 뭐 언제부터 그렇게 손들고 말씀하셨다고. 자, 피가 물렸어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뭐라고 면역. 클릭. 면역이라는 걸 알아서 키스를 했는데 디나가 되게 멍청해 보이는 게 아니 얘 면역 아니라고 너 이거 뭐 타액으로 안 옮길 수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그런 방역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새끼가. 나는 그리고 마스크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 그게 좀 달라요. 그게 게임에서는 그 포자 설정이 있는데 그래.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특정 공간에만 나와요. 포자. 난 그게 싫어. 동충하초는 버섯이잖아. 네. 그럼 포자 방식으로 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2편에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즌 2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고조를 시키려고 구성을 그렇게 각색을 했나 보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좋았어요. 이제 약간 그런 정치적 올바름에서 살짝 벗어나서 네네네. 시즌 1에서 그러니까 좀비 영화가 지금 좀 과포화 상태잖아요. 장르적으로. 네네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설정할까, 어떻게 이제 이 초반부를 묘사할까가 궁금했는데 시즌 1의 두 번째 에피소드였나요? 그 인도네시아 맞나? 거기 이제 균 박사님이 나오셔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이거 이런 일이 터졌는데 어떡하죠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충하초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낸 딱 그 며칠 시기를 보여주는데. 되게 효과적이고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같았어. 그리고 막 저는 그 실험실에서 좀 전형적인 전개라면 그 실험실에 누워있던 시체가 갑자기 으악 일어나가지고 물려. 그게 사실 전형적이잖아. 근데 오히려 그런 난장판이 없어서 더 무섭더라고. 왜냐면 바로 직후에 그 박사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는 표정으로 도시를 싹 폭격하세요. 이러고 저는 그냥 가족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러잖아. 나는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저런 전문가조차 포기했다. 손댈 수 없는 이건 상황이라고.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부분에서 연출이 너무 좋았고 오히려 연출이 침착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 에피소드를 닐 드럭만이 연출한 것 같더라. 그래요? 또 진짜 되게 싫어하는데요. 또 그런 부분은 또 잘하네요. 진짜 열받는 게 종종 미국 드라마는 이제 한국 드라마와 다르게 에피소드별로 이제 감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가도 달라져요. 네. 근데 이제 시즌 1, 2 통틀어서 가끔 좋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럼 감독 보면 닐 드럭만이야. 그러니까 나는 실력은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악마의 재능 같은 거야.
근데 인간 혐오가 너무 세. 저는 그 혐오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그거를 그거를 왜 굳이 게임에서 영화에서 묘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걸 내가 모르지 않아. 인간 모순 있지. 근데 왜 굳이 게임에서 묘사를 하냐고. 영화 드라마에서. 나는 맞아요. 거기서 다른 걸 보고 싶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 이제. 욕 개쳐먹고 이제 다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희귀해질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닐 드럭만도 그걸 만들었을 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 반골 기질이 살짝 나한테 호감으로 다가오는 거. 본인이랑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뭐 얘기를 원드럭만이네. 저는 저는 그냥 드럭맨 아니야? 드럭맨. 드럭가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는 완전 이제 복수극 노선으로 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2가 되게 좋았던 거는 다른 복수극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이입이었던 것 같아요. 셋업 자체가 점점 더 감정이입이 되게 만들고 애초에 봐봐요. 미인파 8 가브리엘 저 누구야? 가브리엘이랑 그 톰 크루즈 뭐 그 잠깐 나오는데 뭐 됩니까? 안 느껴지죠? 존윅 더글로리는 뭐 효과적으로 했다 쳐도 존윅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 살짝 하고 넘어가잖아. 아까 복수를 너무 길게 끌지 않는다. 대부분 영화 쪽이나 컨텐츠 쪽에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다뤄요. 효과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1편에 나도 조엘 플레이한 사람입니다. 나도 조엘 플레이 해봤어요. 예, 감정이입 돼 있고 해봤는데 야 나는 그러니까 2편이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은 그 골프공으로 골프채로 이렇게 막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짜 애비를 지옥 끝까지 쫓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 에너지 폭 있잖아요. 그 감정의 높낮이를 이렇게까지 진짜 분노를 끝까지 이렇게 정말 뜨겁게 다룰 수가 있나? 날것의 분노를 약간 연출감이 적게 들어있는 한없이 인간적인 면을 보여줬다. 그냥 진짜 그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의 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쨌든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예술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저는 그 도파민 최고예요. 진짜. 분노 지수 최고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진짜 진정한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스킨만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 인간 군상에서까지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전 이게 지옥도는 이 작품이 거의 그러니까 느끼게 만들어줬던 건 이 작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르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뭐냐면 결국에는 2의 구조는 그러니까 그 조엘 살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개빡쳐가지고 엘리가 애비를 쫓아갑니다. 그 시애틀로. 근데 그 시애틀에는 이제 뭐 WLF나 아니면 울프나 뭐 또 사이비 종교 집단 뭐 여러 가지 집단이 전쟁 중이에요. 그 전쟁을 뚫고 그 새끼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날이 엄청 서 있지. 근데 또 여기서 되게 웃긴 게 구조가 3일차까지 딱 하고 애비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비를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인 애비를 거죠?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탈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제일 어려운 관문이 조엘 골프공 장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애비로 플레이해야 되는 파트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감정에 올라가지고 했는데 애비를 플레이하라고 내가 죽여야 되는 플레이어를 플레이하라고 하고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전 여기서 너무 좀 좋았던 게 물론 이거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싫어하는 게 이 애비가 이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구원의 길을 걸어요. 애비가 또 왕도적인 주인공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미량인 거야. 물론 근데 엄청 모순적이에요 캐릭터가. 근데 이제 그때 그 말했죠. 그 울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라파이트라는 이제 단체랑 조금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근데 또 말이 그러니까 울프가 바라보는 게 사이비 종교지 사실 세라파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울프에 질려서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다들 처음에 뜻은 좋았으나 다 변질되어 있어 다. 그렇죠. 이게 지옥의 묵시록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그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세계관에서 애비가 세라파이트의 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얘가 좀 변해요. 계속.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엘리랑 붙으면서 애비의 친구들이 엘리한테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완전 그 구조 자체가 데칼코마니거든요. 잘한다 엘리. 예? 잘한다 엘리. 예. 근데 그 중간을 기점으로 완전 데칼코마니야. 서로 비슷한 게 되게 있어. 똑같지. 죽는 면도 똑같아. 둘 다 실력자야. 그리고. 예, 제시도 그 굉장히 좋은 친구지만 헤드샷 맞고 죽은 것처럼 그 애비의 가장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매니도 토미한테 헤드샷 맞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 좀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주제가 딱 명확한데 복수심이 일으키는 그 파괴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거야. 진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하나를 타겟으로 지정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가 복수의 대상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주변 관계나 그 사람이 그 복수의 대상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활상을 가졌는지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연출을 표현했다는 데에서 저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거를 게임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았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그것도 동의해요. 게임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비 세계에서는 선인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에서는 서로 큰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빌런이 아니라 안타고니스트인 거지. 엘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물론 이제 생각은 다 해봤겠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런 작품들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간 게 있나? 왜냐하면 저는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선을 서로 넘어가지고 흑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작품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거의. 그게 또 게임이기 때문에 표현이 또 가능했던 더 감정이입도 되고 그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아까 재원 씨가 설명해주신 게.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지금 그 구성을 이 드라마는 시즌 2, 시즌 3로 맞습니다. 쪼개가지고 네. 현재 시즌 2 결말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 시즌 2 이제 시즌 3 에비 파트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시즌 2 결말을 보면 에비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암시되고 끝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작 게임처럼 에비의 파트까지 아예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황이라면 제가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엘리의 복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시즌2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그 원작 게임의 그 내용 전개를 앞으로 모르니까 그냥 딱 드라마 시즌2 마지막 보고는 복수가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 그거 우리 다 몰랐나? 우리 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드라마들로 다 알았던 건데 이거 근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나 게임들을 즐길 때 있어서 우리는 약간 초심이나 순수성 약간 이런 걸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절여져 있는 사람이야. 최근에 너무 복수에 존윅도 있었고 네. 나는 좀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의 미덕은 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갑니다. 그러니까 시즌 3까지 드라마를 봐야 아마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더 가고 이제 시즌 3의 내용이 있어서 그 2가 사실 완성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그냥 스포를 하자면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잠깐만 이제 그 시즌 3에 대한 스포예요. 그러니까 라워 시즌 2 게임의 이제 마지막 엔딩은 결국 엘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 실패를 해요. 그 중간 이제 제시 죽이는 장면에서 실패를 하고 얘가 또 이제 개빡쳐가지고 다시 쫓아갑니다 에비를. 네. 그래서 그 갯벌에서 이제 지옥의 일기토를 벌이거든요. 갯벌이래. 영화다야? 진짜야. 거기서 이제 지옥의 일기토를 버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또 마무리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진절머리 나는 거에서 한 번 더 가는데 다행히 큰 스포일러는 아니네요. 그리고 맞죠. 그것도 뻔하지. 드라마 시즌 3에서 뭐 결말이 바뀔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각색의 여지가 그러니까 있겠지. 이거는 철저하게 게임 2의 라워 2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게임의 이야기라고 듣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2편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끊은 느낌이지 사실. 맞아. 그냥 파트 1, 파트 2 이런 느낌으로 지금 끊어놔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결말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저는 그 드라마화 됐을 때 각색이 개구리인 게 토미입니다. 토미. 그 조엘의 동생 토미가 원래 게임에서는 그
그러니까 계속 갈등의 어른으로서 잭슨의 어떤 지도자로서 계속 갈등하다가 이제 엘리가 먼저 뛰니까 먼저 이제 얘도 근데 조엘도 형이잖아 어쨌든 자기도 그치. 가족이잖아. 그래서 쫓아가는데 엘리랑 토미가 같은 캐릭터고 같은 성질인데 엘리는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깨닫고 이제 좀 돌아오는 반면에 토미는 복수기가 되는 캐릭터거든요. 결국에 원작에서. 예, 그래가지고 게임에서 그래서 그 장면이 있어요. 엘리한테 야 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엘리는 그때 그 애비한테 한번 당한 다음에 좀 포기를 해요 살짝. 이제 그만하자. 왜냐면 어차피 애비 지금 캐릭터 주위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잃을 것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는데 그때 이제 토미가 절름발이가 되거든요.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엘리한테 이제 딱 다가오더니 절름발이로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 꺼내요. 얘 여기 있다더라. 너가 한번 가봐라. 물어! 하고 되게 엘리가 저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러니까 되게 비꼬아요. 그러니까 더 타락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설정이 게임에서는 조엘이 죽을 때 토미가 있었거든. 디나가 아니라. 똑같이 앞에 있었구나. 그래서 토미가 갔을 때 토미가 더 통제불능.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엘리도 살짝 통제불능인데 토미가 더 통제불능처럼 나와요 게임에서.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그 통제불능의 뭐 저격수가 울프를 뭐 저격하고 있다 있잖아요. 그게 게임 내에서는 실력자가 막 지금 다 그냥 학살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울프 쪽에서 이렇게 무전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입체적이어서 이 작품이 되게 좋은 게 게임상에서도 되게 좀 좋은 연출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 게임에서 누구 죽이는 거 그냥 쉽게 하잖아요. NPC잖아 그냥. 그치. 게임상에서는 그 NPC가 대화를 해요. 이름을 불러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그렇게 안 죽였던 사람들이 결국 다 그들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름이 있다. 다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진득하게 확 펼쳐서 보여주는 작품이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옥도고 타인은 여러 세계관이 있는 어떤 하나의 우주인데 각자 그게 삶의 서로, 주인공인데 그게 서로 충돌하는 느낌이니까 더 저는 리즈너블하게 다가왔고 훨씬 더 이게 진정한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서는 이게 진짜 진정한 지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드라마 다 보고 재원 씨 설명까지 들으니까 괜시리 또 호승심이 생겨서 게임에 재도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초반부 한 10초 하다가 끌 거면서 또 진심이에요. 근데 2는 저는 진짜 울었어요. 결말 부분에 가서 그 막 조엘을 회상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한정 저희 그 시즌 2 6화에 이게 좀 다른 건데 사실 조엘의 파트가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져요 게임에서는. 근데 드라마에서는 시즌 6화에 몰아서 엘리의 생일이란 코드로 성장이랑 같이 경험하는 거를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거가 끝에 가면은 사실은 그 기타 치는 장면 있죠. 그 조엘 마지막에 화해한 제스처로 이렇게 딱 오는 거. 그게 게임의 완전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슬프게 다가와요. 왜냐면 애비를 놓아준 다음에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울었습니다. 게임하면서. 근데 한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요? 그 중간에 그 뻘에서 둘이서 진흙탕 싸움하다가 손가락 깨물려가지고 손가락 잘리잖아요. 네. 근데 그 손가락을 담그고 있는 곳이 바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소금물이 상처에 들어가가지고 아팠습니다. 맞아. 아파가지고. 근데 이것도 조롱입니다. 이거 투 싫어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조롱이에요. 아파서 우는 거라고? 아니 아파서 애비를 놔줬다. 따가워. 그게 약간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애비에 대한 그 용서, 약간 이런 그 인간적인 승리, 약간 도덕적, 약간 이런 거보다는 아파가지고 울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시즌 3에서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 3? 예, 그러니까 드라마 시즌 3에서 이제 나올 시즌 3. 게임 2의 이제 후반부인 거죠. 거기서 이제 애비의 모습에서 사실 조엘의 모습이 보여요.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조엘도 얘도 그냥 약탈자로서 처음 시작에 막 뭐라고 하죠? 막 하여튼 사람도 막 죽이고 그렇죠. 밀수꾼으로서 스머글러로서 이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애비도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구원의 길을 걷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를 만나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스트 제다이처럼 그러니까 팬분들이 왜 라스트 제다이 좀 뿌리지 마세요. 라스트 제다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왜 실망했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는 너무 되는데 엘리랑 애비 관계네요. 서로 이해 못하네 지금. 어딜 라스트 제다이? 어딜 라스트 오브 2? 이 라스트 오브 제다이 원작 팬분들도 왜
이 비디오 게임 속편과 이 드라마에 실망하셨는지는 너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또 재원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쟁들, 생각할 거리들, 감정들을 던져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좀 어느 정도 가치를 효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여러 가지 조금 곁들이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원 씨, 그러니까 아까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콘텐츠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재원 씨는 그냥 그 지금까지 있었던 틀에 박힌 표현들보다 완전히 새로운 표현들에서 좀 매료되거나 약간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너무 그런 상황 편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침 드라마 보는 느낌이야. 아침 드라마 정말 개막장이거든. 개막장. 사실 에비도 내가 이렇게 좀 좋게 포장했지만 후반부에 그 임산부 있는 그 캐릭터 남편이랑 또 바람 핍니다. 아 그래요? 미친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콘텐츠들이 나이브하니까 나이브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절여져서 새로운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게 되고. 맞아. 그러니까 자극의 그 끝이라는 말이 정확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저 근데 드라마적으로 하나 바뀌었을 때 하나 더 별론 거는 그거였어요. 그 기타 치는 거 있잖아요. 엘리랑 조엘의 매개체거든요. 기타가. 맞아요. 그게 게임에서는 되게 그 조엘을 생각할 때 군데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타를 치면서 되게 좀 그 무겁게 표현이 되거든요. 살짝 조엘을 약간 추모하는 느낌으로. 아니 근데 이건 디나 앞에서 뭐 약간 쇼하는 식으로 쇼한다뇨. 하니까 약간 좀 딴딴한 느낌으로 이렇게 공연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 안 살아. 기타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조엘과 사실 엘리는 모든 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이야. 전부 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해방구거든. 기타라는 매개체가. 그러니까 전쟁이나 그 살인 약간 이런 것과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매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셋업을 했어요. 이 드라마가. 셋업했잖아. 회상도 보여주고. 그렇죠. 근데 왜 디나 앞에서 플러팅 하냐고. 그러니까 그 플러팅용이 아니에요. 사실 혼자 연주를 하고 있는데 디나가 들어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고 저는 조금 좀 웃겼던 거는 그 조엘이 선물한 기타를 들고 시애틀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극장에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기타가 있는 거잖아. 난 근데 이 세계가 분명히 20년 됐거든요. 망한 지. 근데 기타들이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었고 동충 맞춰 좀 자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무대에 마이크나 드럼 이런 게 너무 퀄리티가 상태가 좋아 보였고 이것도 꼬투리인데 20년 동안 망해온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치고는 머릿결도 너무 좋고 좀 뭔가 왁스 바른 느낌 스타일링 되어 있다. 그것이 약간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조금 좀 그랬다. 마음에 걸렸다. 사실 그 정도면은 그 벼룩도 들끓고 맞아 머리에 이도 많아가지고 샴푸 쓸 겨를이 어딨어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현실성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질병이 창궐해서 문명이 유지가 되기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활보하는 거 아닌가. 엘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때 인간은 자유로운 동물이니까요. 철학 논쟁으로 이제 가는 건가요?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그 약간 맛떨어지는 태클이 이런 거구나. 본인이 약간 그걸 보여주면서 아니 극복해봐. 꼬우면 답해보시던 에비예요, 엘리예요? 저요? 에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싹수 없는 놈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활보하고 이런 게 아닌가. 이 클리커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다니? 왜냐면 게임에서는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거든요. 난 그것도 좀 의아해. 나는 좀비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좀비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봤거든. 근데 생각보다 드라마가 인간 군상을 좀 더 다루고 좀비는 별로 안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 게임에서는 그게 합쳐져 있어요. 페피팀 말대로. 근데 이거는 너무 숨어 있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공포감이 아예 없어요. 물론 이제 큰 장면들이 몇 개 없진 않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출연 빈도수가 조금 왜냐면 아예 안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하지만 저는 동충하초 그 디자인 이런 건 너무 좋았다. 징그럽지만 이 정도면 과포화된 좀비 장르 시장에서 좀 나름의 변별력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 상황을 더 잘 살렸다. 그 사실 놀아 죽일 때도 얘가 이제 그 엘리가 포위됐으니까 그 일부러 그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포자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어져서 그냥 대사로만 퉁치잖아. 그리고 그때 추격신 시퀀스 개질이거든요. 연출 동선 연출. 게임에서 딱 보이는 게 그 이렇게 엘리베이터 속으로 이렇게 싹 피하면서 그 총 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게임으로 하면 더 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비가 처음에 이제 조엘 만나기 전에 도망치면서 철조망 무너지면서 그 좀비 떼들한테서 도망치는 거 게임이 훨씬 연출 잘했어요. 게임하란 얘기네요. 네. 그러네요. 게임하란 얘기네 결국엔. 게임하세요. 게임 여러분. 장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게임 좋아하셨던 두 분과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그리고 시즌 2 합본팩으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안 해본 제가 먼저 조금 하자면요. 한 줄 평가는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재밌긴 한데 세간의 평가에 비해서는 점점점 이렇게 드리고요. 혹독한 점수가 있는 상태네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시즌 1은 B0 그리고 시즌 2는 B-. 괜찮네. 나쁘지 않죠?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페드로 파스칼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좋지? 열심히 일해. 너무 소처럼 일하고 너무 멋있는 아저씨야. 나 진짜 글래디에이터 2에서도 멋있었지만 그 최근에 애플 광고 에어팟 프로 광고 찍으셨는데 너무 춤 재밌게 잘 추시더라고요. 춤 잘 추시던데요? 페드로 파스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좌의 게임에서도 거기서도 뭐 댕강 한다면서요? 댕강보다는 수박 터트리기의 이제 희생자인데 보셨어요? 좋아. 보세요. 재밌게 죽습니다. 엘리 역할의 벨라 램즈도 왕좌의 게임 출신이더라고요. 맞아. 거기서 유명해졌다는데? 왜 정작 보신 분은 모르시죠? 모르겠네. 되게 어렸을 때라고. 그러면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연기 여기서도 너무 잘하잖아. 알겠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뭐야? 근데 왜 자꾸 라오 얘기해서 왜 자꾸 왕자의 게임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정말 심각하게 팬이었거든요. 8시즌 전까지. 7시즌까지. 예. 7시즌까지 한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왕좌의 게임을 또 좋아하셨던 우리 표표님의 또 평가는 어떠신지? 저는 이제 한 줄 평은 이입할래야 이입할 수 없는 다중관점의 함정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평가를 좀 따로 주실 수 있을까요?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시즌 1은 B- 드립니다. 시즌 2는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아마 C+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좀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약간 재원 씨한테 고마운 게 약간 장사가 좀 된 것 같아. 게임하고 싶어졌어? 2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사실 요즘 뭘 느끼냐면 나 이제 도파민이 갈 데가 없다. 이걸 느끼거든요. 도파민의 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게임성도 되게 좋아요. 아니 뭐 본인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1, 2를 사가지고 한번 천천히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저희 한번 같이 해보죠. 근데 2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2가 1보다 더 재밌어요. 표표님이 하시는 거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못하니까. 아니 결국 같이 하면 이렇게 셋업을 퍼시픽 림 알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1P 플레이를 알고 있다만 제가 그 옆에 조이스틱 하나 할게요. 움직임 제가 담당할 테니까 조준 담당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이거 서로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또 점수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워낙 좋아하셨던 우리 재원 씨. 뭐 한 줄 평은 정사와 야사가 있는데요. 정사 먼저 하겠습니다. 정사는 이제 데칼코마니 리벤지의 정수라고 하겠고요. 야사는 게임이나 한 판 더 할까? 게임이 너무 생각났습니다. 하면서. 게임 마렵다. 예. 내가 봤을 때는 이 드라마가 게임 CD가 망했잖아요. 판매가. 2가 다시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 회복을 하려고 유입시키려고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 너티독에서 나왔지. 너티독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기업 좀 취직해보자. 데칼코마니 리벤지가 완성되려면은 3까지 봐야지. 아니 엘리랑 누구야 조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즌 1에서 그게 성공했다고 봐요? 시즌 1? 네. 아니요. 그죠? 네. 시즌 1 안 봤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시즌 1에서 몰입이 끝나야 에비 이야기에서 치를 떨게 되는 건데 시즌 1이 너무 이상했어. 둘 사이를 더 붙였어야 됐어. 진짜.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그 게임 베이스였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네, 알아요. 참고로 한 줄 평까지도 사실 게임 베이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말하니까 아차 싶었어. 시즌 1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게임 한 판 더 할까를 정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등급 평가를 게임 1, 2 합쳐서 하나 해주시고 네네네. 드라마 1, 2 합쳐서 하나 해주세요. 드라마는 1, 2 합해서 둘 다 B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꽤 높네. 아니 그게 있어. 그러니까 떼놓고 보면 그래도 솔직히 비플까지 갈 수 있다고. 게임이 없이 네, 만약에 게임 이게 없이만. 오리지널 드라마였다면 게임은 갖고 있는 힘은 있어요. 이야기에 갖고 있는 힘은 알았어요. 있다고 봐요. 소주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게임은 저는 이제 1은 라워 시즌 1은 약간 이것도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전 비플 가고요. 네. 전 2는 에이플 가겠습니다. A 플러스. 네. 7번 플레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7번 플레이했어요. 7번 플레이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그 평가를 대신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리고 다시 땡기고 있다. 동충하초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우리 나중에 드라마 시즌 3를 만약에 리뷰하게 되면 게임을 셋 다 하고 오죠. 시즌 2까지. 좋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못 다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그래서 시즌 2의 그 후반부 에비의 구원의 길은 한번 3 보고 네네네. 같이 진행해 보시죠. 대표님 한번 같이 게임 해보시죠.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할 거잖아 너. 근데 2는 진짜 나 CD 있으니까 네. 내가 어떻게 빌려드릴게. 네. 전투기도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어요. 저 뒷자리. 페퍼님 간식 먹여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2는 OST도 엄청 좋아요. 게임. 알겠어요. 네.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게임팔로 나왔어? 7번 했어. 끝났어. 오케이. 이미 얘 지금 좀비야. 다시 땡기고 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해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1, 2 이렇게 드라마 합본팩 리뷰해봤습니다. 선배님들은 게임 어떻게 즐기셨었는지 또 이번 드라마는 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제발.